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 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위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위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이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 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사돈이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 온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도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뭐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서니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내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헐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대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에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든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이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통장 관리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사색이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은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찌긋찌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곳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오래간만에 푹 쉴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앞으로도 명절은 집에서 쉬거나 친정집에만 갈 거라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앞날을 알 수가 없어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시댁과는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잘 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바라고 그걸 당연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좋지도 않았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시모의 행동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시점에 조용했던 시모가 어느 날 저희를 불렀어요. 난감한 조건에 남편도 당황했고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요즘 온몸이 쑤시고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서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이럴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을 구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껄끄러워서 제대로 시킬 수 있겠어요? 원하신다면 사람 좀 알아봐 드릴게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데요? 사람 구하래요? 몸이 안 좋다고 누워만 계시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셔야 운동도 되고 몸이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계속 늘어지면 병만 더 생겨요. 그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생각 좀 해봤는데 가족이면 서로 편하잖아. 방도 남아도는데 너희들이 들어오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는 같이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 얼굴 보는 것보다 매일 얼굴 보고 아침 저녁 끼니 걸을 필요도 없고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살자고요? TV 못 보셨어요? 같이 생활하면 불편한 점도 많고 나중에는 인연까지 끊는다는 거 몰라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게 어딨니? 안 그러니? 너 생각은 어때? 시엠이 말대로 하는 게 좋겠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 말이라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하던 패턴도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인 거잖아. 나 혼자 편하자고 얘기한 거 같니? 나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너희들한테 어렵게 얘기한 건데 내 말을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네.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2번 다시 말 꺼내지 않으마. 세아가 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하는구나. 시모의 부탁을 저희가 거절하자 얼굴을 붉히며 상당히 불쾌해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난감한 표정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 시모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지 않자 저를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고 모든 행동들에는 심술이 가득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서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모는 저를 대하는 게 점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문제를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모의 행동을 제재하고 그만하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이 개입하면서 시모의 불난 머리에 휘발유통을 부어버린 건지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결국 시모와 꾹꾹 눌러왔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저희는 불편할 것 같다고 말도 못해요? 그때 해가지고 아직까지 기분 나빠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개인적인 생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인 줄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버렸잖니. 너랑 결혼 전에는 엄마밖에 모르던 아들이었는데 너랑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하고 네가 하는 말만 들으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들겠어? 너는 우리 집안과 결혼한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좀 배웠다고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지 않나. 우리 아들 꼬드겨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계획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앞으로 매주 들리도록 해라. 네가 결혼해서 하는 게 뭐야? 시애미를 위해서 밥을 해줘봤어? 같이 쇼핑을 해봤어? 다른 집안의 며느리들은 살갑게 대해주고 딸보다 더 친하게 지낸다던데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이 무뚝뚝해서는 애교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서 정말 하나도 재미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집안과 엮였는지 정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아들, 너는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한다고. 여우 같은 기집애들은 잔머리만 늘어서 뭐든 안 하려고 한다니까. 너는 여자 잘못 골랐어.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이제 어쩔 거야? 시모는 제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를 급하게 쫓아왔고 때마침 볼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아버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오시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애써 밝게 웃으시면서 시모가 또 난리쳤냐며 저러다 말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아버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받은 상처가 꽤 크게 다가왔는지 아버님에게 살갑게 다가갈 수 없었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내내 미안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가던 도중 전화가 오길래 번호를 봤더니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올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성격 좀 죽이시지. 한두 번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어머님 성격을 모르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다음에 연락하기로 해요. 형님, 뭐가 그렇게 급해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어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여행 좀 보내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다녀오면 기분도 좀 풀릴 거고 그래야 다시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죠. 감정 상했다고 해야 될 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며칠 전에 저에게 제주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던데 저희만 부담하기 그러니까 돈 좀 붙여봐요. 나머지 스케줄은 제가 짜도록 할게요. 돈만 붙이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을게요. 계좌번호와 금액은 문자로 전송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입금해 주셔야 내일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웠고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연락해봤지만 바빠서 연락 못 받는다는 문자 한 통 보내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제 눈치를 보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를 봤을 때는 돈도 주기 싫었지만 아버님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를 잘 대해주시고 항상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얘기한 금액을 계좌로 이체시키게 되었고 동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문자로 통보했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모는 정말 조용했어요. 여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왔는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계획한 대로 잘 끝난 것 같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기분이 많이 좋아졌는지 다가오는 주말에 모두를 불러 모았고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뵈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 며느리까지 옆에 있으니 내가 너무 든든하다. 오늘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 많이 먹고 푹 쉬다 돌아가거라.
어머님, 여행 정말 좋으셨나 보다.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여행 계획을 잘 세웠나 봐요. 몸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썼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음식들도 제일 비싼 곳 위주로만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 얼마나 좋았는데? 시애미 얼굴 많이 좋아졌니?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애교도 많고 싹싹하니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며느리 하나 잘 둬서 사는 인생이 즐겁다. 어머니, 제 아내한테도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래도 두 분 여행 가신다고 신경 써 드렸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썼다기보다 그냥 계좌로 돈만 보낸 거죠. 계획은 제가 다 했는걸요? 돈 보내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고생해서 계획한 걸 같이 칭찬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님? 그렇지. 누군 돈이 없어서 여행 안 가는 거니? 돈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 마음이잖아. 며칠 동안 여행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역시 의원집 딸이라서 그런지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많이 먹어라. 시모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동서가 얘기한 대로 진행한 것뿐인데 계좌로 돈을 보내놓고도 욕을 먹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느낌 같았고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라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옆으로 쓰러지셨고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취해 응급실로 향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기는 했지만 워낙 말수도 적고 표현을 하지 않으셔서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듣게 된 병명은 대장암 말기였고 몇 달을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릴 정도로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모는 몸이 좋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어야지 미련하게 참다가 병이 생겼다고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좋아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님도 그 말에 동의하셨어요. 얼마를 버틸지 모르겠지만 얼마의 약을 처방받았고 길어야 몇 달의 기간이 주어진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아버님이셨는데 삶의 여유를 즐겨야 하는 나이에 떠나셔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고 괴로움의 연속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시모의 성격은 더욱더 예민해졌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입장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건 묵묵히 진행했어요. 그리고 오지 말아야 할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왔고 결국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의지했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괴로워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에 계셨던 아버님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때 이후 시모는 충격 때문인지 한동안 조용했고 저희는 갑자기 생겨버린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자주 찾아뵈었어요. 조금이라도 말동무를 해줘야 빨리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남편과 상의 후 진행했고 동서 또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시모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다가오는 명절날 항상 늦게 오던 동서가 일찍 찾아왔어요. 일손도 많이 모자란 상태라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동서를 급하게 부른 거였고 오자마자 어머님 방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둘은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어머님과 볼일 끝났어?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한 거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옆에서 전 부치는 거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주는 것만 하면 돼.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너무 정신없다. 어쩐 일이야? 이번 명절에는 빨리 왔네? 어머님과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저는 전을 부쳐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가 왜 주방에 있는 거야? 거기서 빨리 안 나와? 옷이 얼마짜린데? 기름 냄새 배겠다. 너는 왜 얘한테 전을 부치라고 하는 거야? 넌 손이 없어? 네가 하던 거 마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의원 집안 딸이 전 부치는 거 봤니? 큰일 나려고 그런 걸 시켜. 좀 늦어도 되니? 네가 하던 거 마저 끝내라. 한 번만 더 시키면 내가 가만 안 둬. 어머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의원집 딸이면 전 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고 모두 한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면 좋은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도 쑤신다고요. 하루 종일 전만 부쳐서 기름 냄새 때문에 속도 울렁거리는데 얼마 남지 않은 거 도와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형님 말이 맞죠. 의원집 딸이라고 해서 전 안 붙이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근데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름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무리해서라도 할까요? 뭐야? 너 임신했니? 확실한 거야? 아유, 드디어 소식이 온 거야. 이리 와라. 몸 상할라. 저기 소파에 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경사났구만. 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너는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폐경됐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 하나 제대로 가지지도 못하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시간 없다. 빨리 들어가서 천 부쳐. 동서는 저를 보며 울렁거린다고 입덧 흉내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꼴보기가 싫은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옆에서 거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쪼르르 달려와서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며 명절 음식은 전부 여자가 하는 거니 놔두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의 팔을 잡고 주방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숨만 쉬며 힘겹게 전을 다 부쳤고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실에 있는 탁자에 전 부친 걸 올려놓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려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을 가지고 와 펼쳐놓았고 그때 밖에서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눈치를 살피면서 상은 닦아주겠다며 행주를 들었고 제가 한다며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자 괜찮다면서 거실에 놓인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과 시모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닦던 행주를 뺐더니 임신한 몸이 상을 닦는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순간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자 머리에서 별이 돌 정도로 번쩍함과 동시에 제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시모의 손이 왔다 갔어요. 볼을 어루만지며 너무 놀라 시모를 바라보자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네가 지금 의원집 딸에게 행주질을 시켜? 너 정신이 나간 거야? 한평생 걸레도 잡아본 적 없는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는데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나 없다고 이런 걸 시키고 있어? 내가 너 혼자 전 부치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서운했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는지. 심보가 그 모양이니 여태까지 시애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고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고 저는 베란다 보일러실에 있는 수북이 쌓인 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뭘 할 건지 눈치챘는지 급하게 따라왔고 손대지 말라고 말리는 걸 뿌리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만든 거니 아무도 먹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전 부친 걸 모조리 엎어버렸고 바닥에 널브러진 전들을 보고 시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러자 몸이 뒤로 밀리면서 등 뒤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 몸에 부딪혔고 몇 개의 상자가 널브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전부 시부의 유품이었고 그걸 본 시모가 자기 남편 물건 손상시켰다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떨어져도 아버님의 유품이 떨어져 너무 당황했고 이건 주어야 할 것 같아 주저앉아 상자에 넣고 있었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뜯지 않고 풀로 봉해져 있길래 뭔가 싶어 뜯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뺏으려고 일어남과 동시에 저는 편지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보는 순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는 시부가 숨겨놓은 유서였고 충격적이게도 시모뿐만 아니라 동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봐. 어머님, 제정신이 아닌가 봐.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일을 꾸미고 계획한 게 전부 동서가 했던 거라고? 둘 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고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 받으세요.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린 것도 전부 연기였다니 충격이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사람이 할 짓이 아닌 행동을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버지의 몸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금 타려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몇 번 병원을 갔었을 때도 전부 몸살 기운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짜고 친 거였어요? 보험금 타려고 우리가 드리는 용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 결과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굳이 그걸 미리 알려서 타먹을 수 있는 보험금까지 못하면 아쉽잖니? 그래서 작은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 왕창 들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굴러 들어오는 돈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니? 어차피 너희 아빠 세상 떠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잖아. 안 그래? 어차피 그때 항암 치료했어도 살 가망성이 없다고 작은 며느리가 그랬었어. 남의 생명을 왜 어머님과 동서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적은 내용은 재작년에 검사받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걸 여태껏 숨겨왔다는 건 계획된 범행인 거잖아요. 그 순간 동서와 시모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유서를 적은 날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적은 유서였고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아 사경을 헤맬 때 동서가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 이유는 전부 보험금 때문에 계획한 일들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어떻게 할 건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둘은 보험금 수령 시 얼마씩 나눠 가질 건지 의논까지 하고 있었어요. 유서에 적힌 글씨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으면 눈물 자국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버님은 눈을 감을 때까지 편하게 떠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아버님의 병명이 대장암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부터 들기 시작한 생명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이를 꾸민 동서는 의사와 친한 사이였고 진단 결과 충격받을까봐 동서에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 몸살이라며 상황을 넘긴 거였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거라며 살살 구슬려서 상황을 모면했고 그렇게 병세가 악화가 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모는 동서의 사악한 현울림에 혹해서는 많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생명보험을 들면 좋겠다고 아버님을 설득시켰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낀 아버님도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인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시모와 동서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떠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모와 동서는 남편과 도련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범행 동기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저희 가족은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임신이었다는 말도 전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기 싫어서 꾸민 얘기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얕잡아 보는 건지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징역 사는 동안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밝혀지고 처벌 또한 받게 되었으니 편히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